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 영상 제목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누르신 뒤 문자 주시면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 김선생입니다. 8월 20일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요새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자, 일단은 이제 여기에 중심은, 최근 조정의 중심은 이제 원자력이 있죠. 그래서 이 원자력 관련된 뉴스로 인해서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고, 또 관련된 종목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게 그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이 이게 악재인지 아니면 호재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세를 나오는 이유,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 볼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에 앞서서 일단은 뭐 원자력주들이 하락세를 보여주는 가운데 일제히 그 최근 주도주로 가는 애들이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장 상황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코스피가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빠졌는데, 제가 이제 시황과 관련해서 항상 말씀을 드린 거는, 자, 여기 안에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이제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이탈은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어찌됐든 박스권 하단이에요. 그래서 요런 흐름이 계속해서 된다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아직까지 시장은 양호하다,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코스닥은 이제 뭐 좀 많이 망가졌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제 저점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어때요? 최근 저점을 잘 지지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고점 라인, 이제 요런 박스권 흐름인데, 일단은 내일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내일 요 지점을 계속해서 이제 지켜준다라면은 시장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당장은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면은 이번 주랑 다음 주에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일 먼저 이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월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월요일 날 이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뭐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장 반응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금요일 날 흐름을 보면 되지 않을까. 이제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슈가 이제 있고, 여기서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뭐 금리 인하를 좀 얘기를 하면은 시장은 바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 정상회도 주말 사이에 있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으로 보게 되면 또 월요일 날 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모멘텀 종목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뭐 원자력도 있고 조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것도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 국내 이제 그 반도체주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국내 이제 반도체주들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지수가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초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전반적으로 지금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에는 저가 매수에 가담하는 게 이제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원자력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력주들이 어제 뭐 모두들 알고 있는 그런 뉴스로 인해서 이제 크게 이제 흔들렸는데, 제일 많이 흔들린 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많이 흔들렸고, 뭐 한국전력, 한전기술 뭐 이런 종목들도 많이 빠졌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원자력만 충격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상 우리나라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죄다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어제 조선주들도 큰 폭으로 빠졌거든요.
그리고 방산주들도 크게 빠지고 있고 원자력도 마찬가지고 변압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최근 시장 상승을 모두 이끌었던 그런 종목들이 일제히 빠졌는데 공교롭게도 원자력이 빠질 때 다 같이 빠지더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오늘 원자력주가 망가지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도 다시 다 같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자력이 원자력 하나만 볼 게 아니라 다 같이 이제 봐야 되는데 뭐 어찌됐든 이 원자력주 혹은 조선주 뭐 이런 종목들에 따라서 뭐 흐름이 이제 결정이 되게 하는데 그 역시도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이쪽 섹터가 이제 움직임이 뭔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번 주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원자력 관련해서 이제 악재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은 웨스팅하우스에게 뭐 자재를 뭐 거의 9천억 원 가량 사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로얄티로 한 기당 뭐 2,400억 정도 이제 주는 것으로 이제 합의가 됐죠. 예, 그래서 너무 많이 퍼주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고 향후에 SMR 관련해서도 뭐 이렇게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게 이제 무려 50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나온 얘기가 뭐 유럽이나 북중미, 일본 이런 쪽은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수주를 하고 나머지 지역은 이제 우리나라만 이제 수주를 한다. 이제 요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뭐 대부분 뉴스는 좀 악의적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 뉴스는 1월 달에 나왔던 뉴스다. 그래서 1월 달이면 언제예요? 2025년 1월 달 이때, 자, 이때. 원자력주가 이제 슬슬 회복이 되려고 하는 시점 이제 이때였는데 이때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 예, 그래서 과거 뉴스를 이제 볼게요. 그래서 이 한수원 어떻게 웨스팅하우스 마음을 돌렸나 해가지고 1월 18일 날에 나온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1월 17일 날에 이게 결정이 됐고 1월 18일 날에 이제 관련 뉴스들이 나왔는데 원자력 쪽에서는 통 큰 양보를 했을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은 요 힌트는 예전에 이제 중동 UAE 때 했던 것과 좀 비슷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009년에 이제 UAE에 바카라 원전을 할 때 이때도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태클을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은 웨스팅하우스에서 냉각제 펌프, 터빈 등 기자재를 구매하기로 하면서 갈등을 해결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간 돈이 바카라 원전 예산 186억 달러 중 20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는 이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10%가 좀 넘어가는 이제 그런 금액입니다. 예, 그래서 요런 거와 관련된 합의가 있었겠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예상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예상을 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때요? 요번에 이제 공개된 내용이 보니까는 그렇잖아요. 예.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9천억 가량의 기자재를 사줘야 되고 한 기당 2,400억 정도의 기술료를 줍니다. 근데 이제 이 금액 자체가 한 기 금액이 12조 정도 되니까 1조 조금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퍼센테이지로 10% 초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옛날에 합의를 했던 금액이랑 지금 합의를 했던 금액이랑 퍼센테이지로 보면 똑같다. 다만 그때에 비해서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절대적인 금액 자체는 많이 올라갔겠죠. 예, 그래서 합의는 이제 똑같은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 내용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해외 수주 입찰에서 유럽은 웨스팅하우스가, 비유럽은 한국이 중점적으로 진출하는 식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으로 높게 보고 있다. 근데 어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 뉴스가 이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1월 달에 다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던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를 했을 때는 지금 봐서는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자력 관련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요게 이제 분쟁이 이제 된 거죠. 예, 이게 뭐 전 정권이랑 현 정권이랑 이게 부딪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한 건데, 뭐 어찌 됐든 간에 1월 달에 이미 나왔던 얘기고 그대로 지금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별 얘기가 없었겠죠. 당연히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근데 이제 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뭐 잘못한 게 아니야 이렇게 했지만, 예전에 2009년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뉴스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좋은 뉴스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이제 원전과 관련해서 조금씩 이제 긍정적인 뉴스들도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이런 거 있죠. 웨스팅하우스 지급 로열티 2% 미만은 평균보다 낮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뭐 아까 전에 2009년도 당시에 보면 10몇 퍼센트, 그리고 지금도 10몇 퍼센트, 총액 기준으로 하면은 로열티는 2%, 그러니까 전체 수주 금액에서 2% 내외로 로열티가 이제 지급이 된다. 이제 요렇게 이제 나오고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또 나오는 얘기들이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K 원전이 이제 미국에 진출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관련된 논의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뉴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이후에 무슨 웨스팅하우스를 우리나라가 이제 인수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이제 있었는데, 일단 기사에는 조인트 벤처 투자 방식이 된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설계 능력만 있지 나머지는 못해요. 그러니까는 유럽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하더라도 그냥 우리나라 업체가 가서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업체가 가서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차피 다른 경쟁 업체는 이제 프랑스밖에 없거든요. 지금 봐서는. 근데 프랑스한테 이걸 뺏기느니 얘네가 하고 하청을 주는 게 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하게 되면은 또 로열티를 또 받잖아요. 기자재도 팔고. 그러니까는 나쁠 게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의가 된 건데, 어찌됐든 이게 정치적으로 분쟁화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한수원이랑 웨스팅하우스랑 이제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거는 또 엄청나게 호재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미국에 진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웨스팅하우스랑 이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미국에 진출 저런 식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미국에 진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얘기가 나올 예정인데, 합의가 될 건지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원자력주에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합의가 된다라면은 왜 트럼프가 조선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조선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원자력 쪽도 그러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팩트 자체는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면 되는 거고, 지금까지 과정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뭐 안 좋은 뉴스들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는 있는데, 일단은 뭐 비관론이 지금 입장에서는 크죠. 왜냐면 주가가 당장 급락이 나오니까. 예, 그런데 일단은 실질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다른 쪽에 이제 진출할 수 이제 쉽게 태클을 걸지 못하니까 쉽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합의는 해놓은 상황이고 어쨌든 웨스팅하우스도 우리나라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상 하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나라 쪽에 수혜가 좀 기대가 된다. 예,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는 이번 주가 지나야지, 한미 정상회담이 지나야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긍정적인 소식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쭉 빠지다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오히려 다른 섹터의 종목들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은 뭐 기관 매수세들이 뭐 외국인 기관 매수세들이 정말 많이 들어온 종목도 있었고요. 한전기술이 어떻게 보면 되게 피해주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기관이 매수를 늘렸고 한국전력은 외국인이 매수, 두산에너빌리티는 매도가 좀 나오고는 있는데 사실상 어제 급락, 오늘 급락 나왔잖아요. 이 급락 과정에서 이 주요 원전주 보게 되면은 그 매물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예, 실질적으로 이 원자력 쪽에 기관 외국인들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급 쪽으로 봐서도 뭐 양호한 편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원자력은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이제 저점을 찍은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도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이번 주에 이제 모멘텀이 될 만한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불확실성은 있죠. 뭐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 저점을 지켜주는 게 이제 중요하다. 예, 뭐 한국전력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점을 앞으로 이제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그리고 현대건설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같이 원자력주라서 이제 빠진 건데 사실상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이렇게 원자력 설계 업체에서 이거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만들어서 파는 구조거든요. 이 파운드리처럼. 그러니까 뭐 로열티 지급할 일도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 왜 빠지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예, 이해는 안 가는데 그냥 원자력 섹터가 안 좋으니까 그냥 빠진 거겠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피해가 가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다른 쪽들도 마찬가지예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공사로 네가 해가지고 건물 지어줘, 우리가 돈 이렇게 줄게. 그러면은 그냥 시키는 대로 건물만 지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급락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어찌됐든 웨스팅하우스도 현대건설이랑 손잡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건설은 현대건설이 해주는데 현대건설이 뭐 건물 지어달라고 해서 건물 지었는데 우리 거 건물 지었으니까 로얄티나 이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한 기업들도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요번에 지수가 좀 많이 빠지고 종목들이 많이 빠지는 거는 이제 좀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빠지면은 이제 겁을 내는 게 일반적인데요. 일단 저는 오늘 보게 되면은 사실 오늘 마이너스한 시장이 2%까지 빠졌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그 시간대까지는 외국인이랑 기관이 양매수를 해주고 있었어요. 개인들만 팔고 있었거든요. 근데 개인들이 팔아가지고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오늘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빠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빠지는 케이스가 있나? 일반적으로 개인이 팔면은 어때요? 지수가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막 주가가 막 급락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막 팔아제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지? 투매 상황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지? 좀 왜곡인가?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이제 있죠. 그런데
뭐 좀 왜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괜찮은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삼성전자 이제 효과도 있고, 근데 뭐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고 개인은 많이 매도를 했지만은 뭐 주가는 별로 움직임이 없고, 예,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많이 빠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개인들이 또 사고, 그래서 뭐 뭔가 이제 꼬인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지는 케이스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개인이 많이 팔면서 지수를 급락이 나오는 경우에는 하락이 그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많이 빠졌다 이제 올라온 것도 있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저게 3일 연속 나오는 케이스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틀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3일 연속 이런 흐름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틀 나오고 하루 안 그랬다가 그 다음에 이틀 또 그런 식으로 나오는, 자, 그런 흐름은 있었던 적이 있겠지만 3일 연속으로 그런 흐름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대부분은 한 번 정도 이런 흐름이 나온다. 개인들이 투매하고 지수가 급락이 나오고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올 때는 항상 그때가 바닥이었어요. 근데 오늘 그 모습이 나왔죠. 근데 요것도 3일 연속 그런 적은 없다. 그러면은 하루 정도는 부진할 가능성도 이제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확신을 못 갖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의 바닥 부근에 온 것 같다. 기술적인 지표들을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이렇게 빠지면 겁먹는 분들이 많은데, 차라리 위에 사가지고 물리는 것보다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사놓고 뭐 좀 더 빠지더라도 이제 기다리는 게 훨씬 결과가 좋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늘 그 저점을 찍고 상당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지만은 내일도 약간 흔들린다. 그러면 내일 저점을 공략을 해보는 것도 이제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뭔가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지금 시장이 미리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벤트가 지나가면은 이제 호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많이 이제 몰려 있고, 그리고 지금 배당 소득 분리과세도 이거 실망감으로 지수가 안 가잖아요, 주식이. 근데 25%로 원래 안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이거를 이제 아직 확정은 된 거는 아니고, 자, 요렇게 하자라고 발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된다라면은 이거 호재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주사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점차 시장이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다. 그리고 시장이 여기서 한 번 더 크게 흔들리면은 아마 대주주 기준도 뭐 지금 노이즈가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지만은 50억 원 수준으로 이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첫 조정이고, 어떻게 보면은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번 조정이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번 8월 말 9월 초 요때 한번 시장이 많이 빠진다라면은 한번 공략을 해봐서 하반기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가운데는 아마 원자력이 이 시장을 주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자력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자, 이 점 잘 참고해서 매매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 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 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 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 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현대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켄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 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